자네들 운이라는 것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 대부분 복권 당첨이나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동아줄 같은 걸 기대하지 노력만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그 잔인한 진실을 속삭이면서 말이야. 좋아, 그 말은 절반만 맞네. 나 정주영이 평생을 걸고 깨달은 바는 이것 하나요. 운은 기다림의 영역이 아니라 행동의 영역이라는 것. 우리가 흔히 아는 99%의 사람들은 왜 끝내 부자가 되지 못하고 그들의 불행이 왜 돈의 유무가 아닌 다른 곳에서 시작되는지 아는가? 그들은 안정을 바라지만 그 안정은 단지 불안을 잠시 덮어두는 얇은 이불에 불과했기 때문이야. 돈이 많아도 가슴속에 시퍼런 불안을 품고 사는 사람들을 나는 수도 없이 봤네. 돈이 그 불안을 해소해 줄 거라 착각하는 거지. 틀렸어. 돈은 그저 자네 심장의 열기를 재는 온도계일 뿐이야. 우리가 돈을 벌어 쌓아 올리는 과정, 그 길고 험한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통장에 찍힌 숫자가 아닐세. 그건 바로 무엇을 위한 돈인가 하는 제목을 붙이는 일이야. 제목 없는 돈은 결국 불행을 낳는 허망한 잿더미에 불과해. 자네는 지금 돈이 없어서 힘든가? 아니면 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을 잃어버려서 힘든가? 옛날 사람들이 그러지 않았나? 부자가 되는 것은 능력과 운의 합작이라고 다들 아는 이야기지만 그 능력을 낳고 그 운을 끌어당기는 빈도의 비밀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지. 부자가 되는 길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 당장 소득을 늘릴 방법이 아닐세. 지금 자네를 갉아먹는 그 소비를 멈추는 일이야. 빚을 지면서 투자를 하는 그 모험적인 행위가 자네를 성공으로 이끌 거라 믿는가? 그건 도박이야. 그리고 도박의 끝은 돈을 잃는 슬픔이 아니라 돈을 제대로 다루지 못한 자신에 대한 원망이네. 내 평생의 질문을 던져보겠네. 해봤어? 두려움 때문에 시도조차 하지 않는 이들에게 운은 결코 찾아가지 않아. 빈도를 높여야 운이 우연처럼 찾아오는 거야. 운은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몸으로 부딪혀서 만들어내는 습관의 부산물일 뿐이네. 지금 당장 자네의 운을 만들 그 첫 번째 행동은 무엇인가? 다음 이야기가 그 답이 될 걸세. 이 이야기는 멈추지 않아. 마치 내가 소를 끌고 새벽을 열었던 것처럼 자네가 나에게 물었지. 첫 번째 행동이 무엇이냐고. 거창한 계획이나 밤을 새워 만든 투자 공식 같은 것을 기대했겠지. 하지만 부자가 되는 길목에서 내가 배운 가장 강력한 지혜는 정반대였네. 첫 번째 행동이란 자네가 완전히 좌절한 바로 그날 가장 작고 쉬운 일을 시작하는 것이네. 사람들은 크게 실패하면 그 좌절의 크기만큼이나 거대한 변화를 시도하려 드네. 마치 집이 무너졌으니 당장 하늘을 찌르는 새 건물을 올리려는 심산이지. 하지만 대개 그 거대한 시도는 며칠 만에 자네를 다시 무너뜨리고 더 깊은 자책에 빠지게 하네. 큰 좌절에는 작은 루틴이 답이야. 내가 쌀가게 배달을 할 때나 자동차 정비를 배울 때나 거대한 조선소를 세울 때나 이 원칙은 변하지 않았어. 운이 내게 찾아오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빈도를 높이는 것. 매일 똑같이 잊지 않고 반복하는 것. 그게 바로 루틴이지. 나는 중요한 강연을 할 때마다 그 회사 주식의 일부를 샀네. 똑똑한 투자인가? 아닐세. 그건 그저 습관이었고 그 습관이 수백 번 쌓였을 때 비로소 운이라는 놈이 찾아와 걸려든 것이야. 생각해보게. 루틴은 자네가 기분 좋은 날 햇볕을 쬐며 여유롭게 만드는 것이 아닐세. 루틴은 자네가 고통스러워 미칠 것 같고 지금의 이 상황에서 어떻게든 벗어나고 싶다는 강렬한 욕구가 타오르는 그날 만들어지는 거야. 그 벗어나고 싶은 절박함이 바로 루틴을 일주일, 열흘간 지속시키는 연료지. 나는 평생을 걸고 증명했네.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진짜 실패란 이 작은 루틴마저 포기하고 주저앉는 순간이야. 자네의 부는 로또처럼 단숨에 주어지는 기적의 탑이 아니야. 그것은 좌절의 흙 위에서 매일매일 쌓아 올린 작은 벽돌들의 건축술일세. 매일 조금씩 끈질기게 잊지 않고 해나가는 그 반복 속에서만 자네의 능력이 태어나는 법이네. 지금 당장 자네를 괴롭히는 그 문제가 무엇이든 그것을 좌절의 도구로 쓰지 말고 루틴의 동기로 사용하게. 자네가 작은 루틴을 굳건히 세웠다면 이제부터는 균형을 잡아야 할 때일세. 이 균형을 잃는 순간 어렵게 쌓은 부는 독이 되어 자네를 해치거든. 돈은 강력한 약과 같네. 하지만 명심하게. 약과 독의 차이는 결국 용량일세.
자네가 그릇을 키우지 않고 감당할 만한 크기가 되기 전에 갑작스럽게 닥친 분은 사람을 망가뜨리는 병이 돼. 로또 당첨자들 중 상당수가 비참한 파산에 이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네. 돈의 크기에 맞춰 자네의 성숙도가 자라지 못했기 때문이지. 불을 쌓는 과정에서 가장 은밀하고 치명적인 적이 뭔지 아는가? 바로 외로움이야. 외로운 부자는 누구와 써야 행복할지 몰라 방황하네. 그 외로움은 결국 과소비라는 보상 심리를 낳고 돈을 마구 흩뿌리게 만들지. 쓸데없이 바쁜 사람도 마찬가지야.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잠이 부족한 사람은 돈을 관리할 정신적 여력이 없어 허투루 쓰게 돼. 진정으로 돈을 잘 관리하는 사람은 일을 적당히 하고 충분히 쉬는 사람일세. 그래서 나는 매번 스스로에게 물었네. 내가 혹시 일에 너무 집착하나? 돈에 너무 매달려 이 중요한 삶의 균형을 놓치고 있진 않은가? 어느 하나만 극단적으로 추구하면 반드시 독이 되네. 일과 휴식, 돈에 대한 집착과 외면, 이 모든 것의 중심에서 흔들리지 않고 균형을 잡는 것이야말로 부를 지속시키고 돈의 지혜를 얻는 유일한 방법일세. 이 길은 끝없이 지루하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줄타기 같지.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네는 돈에 대한 자신만의 철학 체계와 직관을 만들게 될 거야. 그 직관이야말로 돈 그 자체보다 훨씬 값진 자네의 궁극적인 자산일세. 자네가 돈에 대한 자신만의 직관을 만들었다면 이제 그 직관이 진실인지 아닌지 세상에 내놓고 검증해야 하네. 돈을 벌고 지키는데 정답이 하나뿐이라고 착각하지 말게. 50대에는 지켜야 한다. 60대에도 끊임없이 시작해야 한다. 누가 옳겠나? 나는 긍정적인 롤모델과 부정적인 롤모델 둘 다 만나봐야 한다고 믿네. 저렇게 살아야겠다고 결심만 하면 무리수를 두게 되고 저렇게 살지 말아야겠다고 생각만 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게 돼. 인간은 본래 욕심이 생기면 성공한 사람만 보려 하고 불안해지면 실패한 사람만 찾으며 자신의 을 정당화하려 드네. 편식하지 말게. 다양성 속에서만 균형 있는 지혜가 태어나는 법이야. 그리고 이것 하나만은 심장에 새겨두게. 절대로 질투하지 말고 부러워해야 하네. 질투는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상대방이 잃기를 바라는 못난 감정일세. 그런 마음으로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어. 하지만 부러움은 다르네. 부러움은 나도 저것을 갖고 싶다. 고 용기 있게 외치는 적극적인 동기일세. 자네가 진심으로 부러워하는 모습을 가진 사람들과 대화하게. 그들 중 진정한 벗은 자네가 그 부에 다가갈 수 있도록 도울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네를 막으려 할 것이야. 돈을 다룰 때 우리는 흔히 반사실적 사고라는 함정에 빠지네. 그때 그 주식을 샀더라면, 그때 투자를 안 했더라면 하고 끊임없이 상상하기 쉬운 것들만 가지고 고민하지. 하지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것을 고민하는 것이야. 자네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을 만나보게. 그러면 자네가 돈 때문에 그토록 절실하게 원했던 것들이 사실은 그만큼 대단히 필요하거나 좋아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깨달음을 얻게 될 거야. 이 깨달음이 자네의 낭비를 막고 자원의 효율성을 높이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일세. 자네의 직관을 그리고 행동의 나침반을 세우는 일. 그것은 세상에 대한 탐험이자 자기 자신과의 정직한 대화에서 시작되는 법이네. 자네가 스스로의 직관을 믿고 세상에 발을 디디는 순간 자네는 피할 수 없는 동반자를 만나게 될 걸세. 바로 스트레스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 때문에 생기는 불안과 압박감을 피해야 할 독이라고 여기네. 하지만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네. 스트레스를 전혀 받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는 이상한 사람이라고. 스트레스는 나쁜 것이 아닐세. 그것은 그저 방향을 잃은 에너지일 뿐이야. 우리가 겪는 불안과 걱정은 두 가지로 나뉘네. 배드 스트레스는 갈 길이 없는 상태에서 겪는 혼란일 뿐이야. 하지만 굿 스트레스는 뚜렷한 지향점이 있을 때 겪는 압박감일세. 갈 길이 정해지면 똑같은 불안이 목표를 향해 밀어붙이는 강력한 엔진으로 바뀌는 걸 느낄 수 있을 걸세. 돈에 대한 불안을 굿 스트레스로 만들게. 돈이 부족하면 안 된다는 막연한 두려움 대신 나는 이 돈으로 반드시 이 목표를 이루겠다는 강한 책임감을 부여해야 하네. 돈에 제목을 붙이는 일, 즉 돈에 의무를 부여하는 일이 바로 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핵심이지. 내게 돈은 그저 일을 확장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책임을 지기 위한 도구였네. 돈이 나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을 끌고 가는 주인의 위치에 서야 하네. 자네는 지금
운명처럼 길어진 수명을 살고 있네. 이 긴 세월이 고통과 무기력으로 가득 찬 기간이 되게 할 텐가? 아니면 목표를 향한 굿스트레스로 가득 찬 도전의 시간으로 만들 텐가? 지금 자네가 가진 돈에 대한 불안은 자네가 아직 행동하지 않았기에 방향을 잃은 강력한 에너지일 뿐이야. 그 에너지를 붙잡아 자네가 원하는 불을 향해 달리는 순종적인 소로 만들게. 자네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순종적인 소를 얻었다면 이제 그 고삐를 쥔 자네의 마음을 들여다볼 차례일세. 나는 평생을 가족과 국가를 위해 필사적으로 일했네. 하지만 내 심장의 엔진은 단순히 가난을 피하기 위함이 아니었네. 그것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겠다는 스스로에 대한 거대한 욕망이었지.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중년들이 반쪽짜리 신념으로 살아가고 있네. 내 자식만큼은 이런 고통을 겪게 하지 않겠다. 우리 가정에는 이런 불행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 하는 지고지순한 책임감이지. 고귀한 마음이나 그것은 온전한 삶의 절반밖에 되지 않네. 자네의 삶을 무엇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가? 라는 부정적인 목표로만 채우지 말게. 자네가 진정으로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추구하는가 하는 긍정적인 목표를 잊어버린 채 오직 뒷걸음질 치는 삶을 살면 나중에 모든 책임을 다했을 때 가장 무서운 것을 마주하게 되네. 바로 무망감이야. 절망이 희망이 꺾인 상태라면 무망감은 희망 자체를 만들 힘조차 없는 공허함일세. 평생을 성실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왜 살아야 하는가 하는 이유를 잃어버리는 가슴 아픈 비극이지. 자네 자신을 찾는 일은 이기적인 행위가 아닐세. 오히려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이야. 돈을 물려주는 것보다 온전한 삶의 모델을 물려주는 것이 더 중요하네. 자네의 심장이 원하는 것을 다시 찾아내게. 그 개인적인 소망이야말로 자네의 재산을 끝까지 지켜내고 자네의 긴 여정에 가장 강력한 불을 지피는 궁극적인 동력이 될 걸세. 자네의 심장에 개인적인 소망이라는 불이 지펴졌다면 이제 그 열기를 허공에 흩뿌리지 말게. 이 모든 철학적 성찰의 종착역은 단 하나, 행동일세. 사람들은 일을 시작할 때 너무 많은 것을 생각하며 발을 묶어두네. 완벽한 계획, 완벽한 시기, 완벽한 자본을 기다리지. 하지만 완벽은 기회를 질식시키는 독과 같네. 내가 평생을 걸고 밀어붙인 행동의 원칙은 지극히 단순함에 있었네. 이것이 된다면 왜 나라고 못하는가? 모든 복잡한 계산과 예측은 일단 해보고 난 뒤에 하는 것이네. 일단 시작하고 실패하면 배우는 것이 있지만 아예 시작하지 않으면 배우는 것은 평생의 후회뿐일세. 이 단순함은 돈을 다루는데도 똑같이 적용되네. 자네에게 빚이라는 짐이 있다면 그 어떤 복잡한 투자 기법도 소용없네. 빚은 질병일세. 그 질병을 외면하고 저축이니 투자니 하는 것은 스스로를 기만하는 행위일 뿐이지. 가장 용기 있는 행동은 눈앞의 빚을 정면으로 응시하고 단순하게 그리고 무식하게 갚아나가는 규율을 세우는 일이야. 복잡하게 계산하지 말고 가장 먼저 갚아야 할 것을 갚는 것. 그것이 부의 첫 번째 규율일세. 그리고 자네는 결단력이 필요하네. 내가 조선소를 짓겠다고 했을 때 모두가 불가능하다며 나를 비웃었네. 하지만 나는 이미 마음속으로 결정했었네. 나의 한다는 단순한 결단이 그들의 복잡한 안 된다는 수많은 논리보다 훨씬 강력했지. 돈을 끌어당기는 운은 그 단순한 결단을 실행하는 순간의 먼지 속에서만 피어나는 법일세. 지금 자네를 짓누르는 수많은 고민들, 그것은 복잡해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결단을 내리지 못해서 어려운 것일 뿐이야. 자네가 결단력이라는 무기를 손에 쥐었다면 이제 그 무기로 지혜를 벼려야 하네. 진정한 지혜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을 쫓지 말아야 하는지를 아는 데서 오네. 대부분의 사람이 돈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들이 원하는 것, 즉 갖고 싶은 부에만 시선이 고정되지. 그건 쉽네. 인간은 본래 상상하기 편한 것만 고민하고 집착하게 되어 있어. 하지만 상상하기 어려운 것을 고민해야만 진정한 기회를 잡을 수 있네. 나는 평생을 걸고 내 욕망의 진실성을 시험했네. 자네가 지금 돈이 너무 절실하다고 느끼는가? 그렇다면 자네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평온하게 잘 사는 사람을 찾아 만나보게. 그들의 삶을 정직하게 관찰하게. 이것은 그들을 평가하려는 것이 아닐세.
자네 자신의 욕망이 진짜인지 아니면 사회가 주입한 허황된 열병인지를 재보려는 반사실적 사고일세. 이 불편한 비교 속에서 자네의 돈이 낭비되고 있는 지점을 발견하게 될 걸세. 우리가 늘 후회하는 사고방식이 뭐지? 그때 그걸 샀어야 하는데 과거를 가지고 노는 쉬운 상상노름일 뿐이야. 하지만 개척자의 정신은 늘 반대편, 즉 아무도 해보지 않은 곳을 향하네.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외면한 황무지에서 기회를 받고 모두가 피한 곤경 속에서 돌파구를 찾았네. 우는 자네가 쉬이 보지 않으려는 불편한 진실 속에 숨어 있는 법이야. 지금 당장 자네의 욕망을 시험해보게. 자네의 철학을 점검하게. 그 불편한 시선이 자네의 돈을 지혜롭게 관리할 수 있는 가장 날카로운 도구가 될 걸세. 자네가 반대편의 진실을 보며 지혜를 얻었다면 이제 자네의 심장의 무게를 실어야 할 때일세. 이 세상에서 사람이 짊어질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짐이자 동시에 가장 위대한 힘이 바로 책임감이네. 사람들은 내가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어떻게 계속 밀어붙일 수 있었는지 묻네. 특별한 비법 같은 것을 기대하겠지. 하지만 그 답은 단순했네. 바로 약속, 즉 책임감이었네. 나는 단지 나 자신을 위해서만 일하지 않았네. 가족에게, 직원들에게, 그리고 이 나라의 미래에 대한 책임을 졌네. 그 무거운 책임감이야말로 모든 시련 속에서 내가 주저앉지 않도록 허리를 곧게 펴게 한 유일한 힘이었네. 자네의 돈을 축적된 책임감으로 보게. 자네가 버는 돈의 크기는 자네가 짊어지려는 책임의 크기를 반영하네. 돈을 오로지 개인적인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만 본다면 그 돈은 결국 외로움과 방종으로 자네를 망가뜨릴 걸세. 하지만 돈을 더 큰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는 수단으로 본다면 그 돈은 굳건한 바위처럼 변하네. 나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도전할 때마다 이미 수많은 사람들의 생계와 미래가 내 어깨에 달려 있다고 생각했네. 그 생각은 때로 잠 못 이루게 하는 고통이었지만 실패를 선택지로 남겨두지 않는 불굴의 의지를 만들어 주었지. 자네가 지금 짊어지고 있는 무게는 어느 정도인가? 자네를 쓰러뜨리지 않고 오히려 더 단단하게 붙잡아주는 책임감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는가? 사람의 그릇은 그가 감당하려는 책임의 크기를 절대 넘어설 수 없는 법일세. 자네가 책임감이라는 크고 단단한 그릇을 갖췄다면 이제 그 그릇을 채울 운을 사냥하러 나설 차례일세. 운은 앉아서 기다리는 낚시가 아닐세. 운은 자네가 쫓고 궁지로 몰아넣고 기어이 붙잡아야 하는 사냥감이지. 이것이 바로 개척자의 자세네. 개척자는 문제를 보는 방식부터 달라야 하네. 보통의 사람은 시련이 닥치면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불가능하다며 장애물에 매달리지. 하지만 개척자는 묻네. 그럼 이 장애물을 어떻게 무의미하게 만들 것인가? 우리가 운이 좋았다고 말하는 순간들 뒤에는 다른 사람들이 두려움 때문에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빈틈이 숨어 있었네. 두려움은 자네의 루틴을 끊어내고 빈도를 낮춰 운이 찾아올 확률을 제로로 만드는 가장 큰 적일세. 두려움이 사라진 뒤에 행동하려 하지 말게. 두려움은 행동을 시작한 뒤에야 비로소 사라지는 것이네. 내가 조선소 부지를 건설할 때 배가 다닐 물이 없다고 했을 때 나는 유조선 사진을 보여주며 여기 물이 있지 않은가? 라고 했고, 돈이 없을 때 영국의 은행가에게 500원짜리 지폐와 거북선 그림을 보여주며 신뢰를 얻었네. 이것이 단순한 배짱처럼 보이는가? 아닐세. 이는 불가능에 대한 해결책을 찾으려는 불굴의 의지의 표현이었네. 자네의 목표를 다시 단순하게 만들게. 나는 반드시 이 난관을 극복하고 이 약속을 완수한다. 이 단순하고 강렬한 신념이 흩어져 있는 운의 조각들을 자네에게로 끌어당기는 자석이 될 걸세. 운을 잡는다는 것은 매일 아침 남보다 먼저 현장에 나가 자네 스스로 흙먼지를 일으키는 일일세. 자네가 스스로 흙먼지를 일으키며 운을 사냥하는 개척자가 되었다 해도 혼자 힘으로 세상을 바꿀 수는 없네. 부는 홀로 쌓는 성이 아니라 함께 짓는 거대한 조선소와 같네. 자네가 가장 신경 써야 할 자본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언제나 사람이라고 대답할 걸세. 사람들은 프로젝트에 필요한 돈만 계산하지만 나는 그 돈을 가지고 불가능을 가능케 할 사람을 먼저 계산했네. 좋은 사람은 될 수 없는 일도 되게 만들지만 나쁜 사람은 되는 일도 결국 망쳐버리는 법이지. 진정한 동반자는 자네가 성공했을 때 박수치는 이들이 아닐세. 그들은 자네가 가장 크게 좌절했을 때 떠나지 않고 함께 먼지를 뒤집었으며 다시 삽을 드는 이들이야. 그들은 자네의 돈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네가 그 돈에 붙인 제목, 즉 자네의 신념을 보고 함께하는 걸세. 나는 내 직원들을 단순한 노동자로 보지 않았네. 그들은 함께 조선소를 세우는 개척자들이었네. 사람에 대한 책임감이야말로 모든 것을 걸고 전진할 때 배신하지 않는 가장 견고한 자산일세. 자네가 사람을 존중하고 그들의 삶에 책임을 지면 그들은 자네에게 불가능을 이겨낼 충성심을 바치네. 그들의 신뢰야말로 어떤 은행의 대출보다 강력한 신용 자본이지,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돈을 버는 기술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인 지혜일세. 자네 주변을 둘러보게. 지금 자네와 함께 서 있는 이들은 누구인가? 자네의 통장에 잔고가 바닥나고 시련만이 남았을 때 자네 곁에 남아줄 이들이 있다면 자네는 이미 세상의 어떤 부자보다도 부유한 사람일세. 자네는 이제 돈, 책임감, 사람이라는 삼각대를 굳건히 세웠네. 하지만 이 모든 것 위에 가장 무거운 무게로 존재하는 것이 있으니 바로 시간일세. 우리는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장수명 시대를 살고 있네. 이는 자네에게 축복인가 아니면 저주인가? 시간이 많다는 것은 자네가 좌절했을 때 다시 일어설 기회가 수없이 많다는 뜻일세. 자네가 지금 40이든 60이든 상관없어. 자네의 마음속 개척자 정신이 살아있다면 자네에게는 아직도 충분히 큰 일을 벌이고 부를 완성할 시간이 남아있는 법이야. 하지만 명심하게. 이 긴 세월은 양날의 검과 같네. 자네가 오늘 바로잡지 못한 나쁜 습관, 자네가 극복하지 못한 무만감과 두려움은 그만큼 더 길어진 시간 동안 자네를 괴롭힐 걸세. 평생을 고통과 무기력 속에서 보낼 위험이 더 커진 거야. 오래 산다는 것은 곧 더 오래 싸워야 한다는 뜻이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수비적인 자세만을 취하려 하지 말게. 세상은 멈추지 않고 변하네. 자네가 도전을 멈추는 순간 자네의 지혜는 구시대의 유물이 되어버릴 걸세.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시작하려는 의지야말로 장수명 시대의 자네의 부와 정신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일세. 자네가 가진 가장 소중한 자산은 통장의 잔고가 아닐세. 바로 오늘 자네가 사용할 수 있는 하루라는 시간이지. 낭비된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낭비된 시간은 그 누구도 되돌릴 수 없어. 자네의 남은 시간을 오직 희망을 만들고 행동하고 책임지는 데 사용하게. 길어진 삶이 긴 패배가 되지 않도록 자네는 이제 불을 쌓고 지키는 모든 원칙을 들었네. 루틴, 균형, 책임감, 그리고 시간의 무게까지. 하지만 이 모든 시스템과 원칙이 통째로 흔들리는 최악의 순간, 자네를 붙잡아줄 단 하나의 심지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 그것은 바로 불굴의 의지일세. 사람들은 나를 보고 운이 좋았다 혹은 천부적인 능력이 있었다고 말하지만 나는 평생 동안 포기하지 않겠다는 단순한 선언을 지키기 위해 싸웠을 뿐이네. 진정한 불굴의 의지는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닐세.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절대 멈추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맹세하는 결연함이지. 실패는 죄가 아닐세. 실패는 단지 자네의 시도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우주의 신호일 뿐이야. 그 신호를 받고 다시 일어서서 새로운 루틴을 시작하고 더 무거운 책임을 짊어지겠다고 다짐하는 순간 자네의 운명은 완전히 뒤바뀌네. 자네의 인생 그리고 자네가 쫓는 부에 대해 최후의 선언을 할 준비가 되었는가? 자네의 모든 두려움, 자네의 모든 고민, 자네의 모든 변명들을 정면으로 응시하고 나는 기어코 이 일을 해내겠다. 그 목소리를 높일 준비가 되었는가? 내가 평생을 걸고 던진 그 질문을 이제 자네 스스로에게 던져보게. 이봐 해봤어? 이 질문은 자네가 아직 행동하지 않은 모든 가능성에 대한 격려이자 운을 향해 던지는 가장 강력한 주문일세. 운은 복잡한 논리나 슬픔에 끌리지 않아. 운은 자네의 단순하고 확고한 행동 의지에만 끌리는 법이네. 자네가 불굴의 선언을 했다면 이제 이 긴 여정의 결론이 무엇인지 함께 성찰해보세. 자네는 왜 그토록 부자가 되려 했는가? 그 목적지가 단순한 숫자나 소유물의 크기였다면 나는 자네가 이 여정을 지금이라도 멈추기를 권하네. 진정한 불안, 자네가 가진 돈의 크기가 아니라 돈의 유무와 상관없이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자네의 철학적 능력일세. 시련을 겪으며 벼려낸 직관과 흔들림 없는 균형 감각이야말로 자네가 쌓은 가장 위대한 자산이지. 나는 돈을 남기는 것보다 불가능은 없다는 정신을 남기는 것에 더 집착했네. 자네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안락한 안전망이 아닐세.
그들이 어떤 난관에 부딪히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스스로 해봤어 라고 질문하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날카롭고 부러지지 않는 의지를 물려주는 것일세. 돈이 많아도 삶은 단순해야 하네. 돈이 주인이 되면 인간은 결국 돈의 노예가 되는 법이지. 일할 때는 미친 듯이 일하고 쉴 때는 미련 없이 쉴 줄 아는 그 완벽한 균형이 바로 내가 평생을 걸고 찾아 헤맨 긴 여정의 결론이었네. 자네의 부가 아무리 크더라도 그 결론은 결국 자네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봉사해야 하네. 자네는 지금 자네의 돈이 아닌 자네의 삶에 대해 묻고 있네. 자네는 이 모든 이야기 끝에 스스로에게 답을 해야 하네. 자네의 삶은 영원한 개척의 여정인가? 아니면 안락함에 안주하려는 도피인가? 나는 평생 동안 성공을 최종 목적지로 보지 않았네. 성공은 그저 다음번, 더 크고 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잠시 쉬어가는 임시 정류장일 뿐이었지. 끊임없이 도전하지 않는 부자는 통장 잔고가 가득하더라도 정신적으로는 이미 가난해진 사람과 같네. 영원한 개척자가 되게 자네가 오늘 이 자리에서 얻어야 할 부의 비밀은 복잡한 투자 기법이 아닐세. 그것은 운을 스스로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이며 그 확신은 결국 단순한 행동에서 나온다는 진실일세. 좌절의 날에 루틴을 시작하고 외로움 속에서 균형을 잡고 불가능 앞에서 책임을 지고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해봤어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전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평생을 걸고 운을 끌어당긴 방식이었네. 자네의 삶은 자네에게 주어진 최후이자 가장 위대한 개척 프로젝트일세. 이제 더 이상 미루지 말게. 계산과 걱정은 충분히 했네. 운은 자네의 머리가 아니라 자네의 발이 일으킨 먼지 속에 있음을 잊지 말게. 오늘 당장 나가 자네의 운을 사냥하게.